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 교과서 54쪽에서 57쪽 국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흐름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우리 주변의 법률 제정이 필요한 문제. 두 번째, 국회에서 하는 일 알기. 세 번째,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이러한 수업 흐름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54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소영이네 반이 한 친구도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소영이네 반 친구들은 지역이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써서 학교 주변이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한 동영상 한번 살펴볼까요? 소영아, 오늘 아침에 현수 교통사고 당했대. 정말이야? 어쩌다가 교통사고가 났지? 학교 오는 길에 차에 부딪혔나 봐. 요즘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쓰면 어떨까?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편지를 쓸게. 국회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초등학교 6학년 소영이에요. 요즘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차들이 너무 빨리 다녀서 학교 오는 길이 너무 무섭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어. 어떻게 동영상 잘 시청했나요? 소영이네 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친구가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영이는 어떻게 했나요? 네, 지역이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써서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죠. 자, 그러면 교과서 54쪽 맨 아래 이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초등학교 주변에 가속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라고 했네요. 두 번째 그림은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꼭 편성하길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국정감사라고 써 있고,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54쪽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국회의원이 본 회의장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법안을 제안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정부의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5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5쪽에는 교과서 54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해 놓았습니다. 국회에 동그라미 치고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이 되죠. 4년마다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일을 하며
법을 고치거나 없애기도 한다. 우리는 법을 만드는 일을 입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입법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을 고치거나 없애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법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폐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법을 개정하는 일, 혹은 새롭게 만드는 일, 그리고 폐기하는 일이 국회의원이 일이 되겠습니다. 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법을 만드는 일은 국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 55쪽에 나와 있는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일도 한다. 이 심의는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토의하여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일. 정부에서 계획한 예산안을 살펴보고 이미 사용한 예산이 잘 쓰였는지를 검토한다. 예산이 대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년 그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죠. 즉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이 잘 계획되어 있고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검토를 국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정부에서는 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국회에서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국정감사를 한다. 공무원에게 나란 일 가운데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요구한다. 매년 9월 말이면 이제 국정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정부에서 국가 일을, 나란 일을 잘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로 치면 암행어사가 그 각 고을에 관리들이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회에서 하는 일을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안 발의, 즉 입법 활동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학생의 이름 대신에 1번 나와서 문제 풀어봐 이렇게 번호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행위가 인격권 침해라면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또 발의됐습니다. 의원 12명은 최근 학교에서 교사가 이름 대신 번호로 학생을 부를 수 없도록 규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교원은 학교가 사용하는 문서에 기재된 학생 개인의 고유 식별 번호로 지칭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예산안 심의 및 확정, 검토가 되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합니다. 세 번째는 국정감사 활동입니다. 자, 국정감사는 이 가운데 대정부 질문, 국정조사, 긴급현안 질의 등과 함께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에 속합니다. 국감은 준비와 실시, 그리고 결과 처리 등 크게 세 단계로 이뤄지는데요. 준비 단계에서는 전체 국정감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요. 또 자료 요구와 증인 채택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정부에서는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 또 국회에서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라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뤄지는 때가 바로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시 단계에서는 법률에 정해진 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국감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20일 동안 600곳이 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실시되다 보니까 큰 중앙부처를 제외하고는 상임위별로 하루에 두세 곳, 많게는 10곳이 넘는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과 처리 단계에서는 국감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또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결과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잘 시청했나요? 그래서 국회의 대표적인 일 세 가지를 꼽으면 입법 활동, 예산안 심의 및 검토, 그리고
국정감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56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발의라는 것은 어떤 법안을 내놓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학생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빨간 밑줄 그은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속도 제한용 안전표지,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 과속방지 시설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과서 56쪽 아래에 보면 이런 두 가지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전에 선생님이 읽은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람들이 생활에 어떤 이로움을 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서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동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건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은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었는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주차선이 지워지고 주차 금지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법 시행 전 주차된 차량으로 빽빽하던 때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어린이들이 주차된 차 사이에서 튀어나와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길가 주차장을 없앤 겁니다.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주차 라인이 없어지면서 왔다 갔다 하기에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 앞. 민식이법에 따라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의무화되면서 신호등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지난해엔 이곳에서 길을 건너던 어린이가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목격했던 친구는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신호등도 생겼으니까 위험하고 그랬던 길이 안전하게 바뀌고 이제 친구들도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효과는 벌써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3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 단속 건수는 12만 5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 6천 건보다 1만 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을 확대하거나 길가 주차장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민식이법이 잘못된 운전 습관과 부족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운전자들의 운전 태도, 그 다음에 주차, 불법 주정차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입니다. 따라서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과서 57쪽입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와 관련된 법률을 제안한 학생의 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한 문제를 살펴보고 어린이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봅시다. 이 학생이 법률 제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이름은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법안, 제한 까닭, 공원 화장실과 같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많은 어린이가 세면대가 높아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세면대를 설치하는 법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공중화장실에는 어린이용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용 세면대의 높이는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 대표적인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제안해 보십시오. 참고로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어린이 우수 법률안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회 수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법률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양심에 맡겨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무금, 모금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도덕적 양심에 맡겨야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때로는 윤리적인 문제, 사람의 도덕적 양심에 맡겨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